안희정 지사 캠프로 가셨죠, 그죠? 네, 예. 예,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 뭐, 생각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예. 평소에 느꼈던 부분이랑 비슷해서. 그 비슷한 부분이 뭡니까?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뭐, 안 지사가 주장하는 거랑 맞습니다. 우선은 정치라는 걸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저는 좋았고요. 예. 정치를 이렇게 싸움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공통분모를 찾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앞으로 예. 진전시키는 거, 문제를 예. 풀어내는 거, 그걸 정치라고 보는데 네. 그 정치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바꾸겠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진보는 네. 되게 좀 품이 좀 좁아요. 왜냐하면 네. 자기 옳다는 것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진보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네. 품이 넓은 진보거든요. 예.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 품이 넓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싸가지 있는 진보다 또 품이 넓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 문재인 후보와 우리 안희정 지사를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 우리 안 지사가 좀 품이 넓다, 싸가지 있는 진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을 뭐 제가 딱 부러지게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예. 안희정 지사가 제가 직접 이번에 경험을 해보니까 예. 흔히 뭐 전라도 말로 싸가지란 말 표현을 쓰는데 싸가지란 거는 결국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예. 그 태도나 자세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예. 이분은 자기랑 생각이 다를 경우에도 예. 굉장히 정중하게 또 열심히 듣고요. 네. 정중하게 대하려고 하는 태도로 신용일관 유지하고 같이 다녀보면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한결같은 태도로 이렇게 대하세요. 네. 그거는 정치인들이 가식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는 않고 네.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한다. 대하는 것 같아서 예. 좀 품이 넓고요. 또 싸가지가 있다. 저는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영선 의원이 싸가지 있는 친노는 문재인 후보 다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안희정 지사를 옆에서 보니까 요것만큼은 좀 단점인 것 같더라. 좀 고쳤으면 한다. 요 뭐 있습니까 혹시? 소신이 뭐 대연정 발언 때도 그랬고요. 예. 처음에 선의 발언 때도 그랬는데 예. 소신이 강하잖아요. 그 오랫동안 고민해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충분히 숙성해서 이렇게 뱉은 말이기 때문에 네. 그게 처음에 잘 전달이 안 될 때면 약간 이렇게 좀 비켜갈 수도 있는데 네. 뭐 아주 고집스럽게 버텨내는 거 보면 네. 정치인으로서 저래도 되나 싶을 때가 가끔 있는데 그 선의의 발언도 좀 사과를 안 하시고 그냥 끝까지 좀 버티셨으면 오히려 더 효과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정치인이라는 게 주변의 권유를 예, 또 받아들이는 그렇죠. 것도 좋은 모습이죠. 예. 자, 지금 문재인 전 대표와 사실상 지지율 격차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큽니까? 좁혀지고 있죠. 좀 좁혀지고 있는데 네.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황권한대행 물러나면서 발표하면서 보수표가 네. 좀 안지사한테 몰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그런 흐름이 잡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선이 가까울수록 예. 경선이 이제 진행되면 점점 이제 경선 선거인단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예.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를 예. 따질 거거든요. 네. 또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인데 네. 누구로 하는 게 좋은 정권 교체일까? 예컨대 비유를 하자면 안희정표 정권 교체가 있을 수 있고 예. 문재인표 정권 교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희정표 정권 교체가 더 기분 좋은 정권 교체로 더 의미 있는 더 좋은 정권 교체로 다가올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극복이 된다고 봅니다. 예. 방금 이제 그 안희정 지사로의 어떤 기대와 희망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그러니까 후보들 네. 이렇게 토론회를 지켜보면 우리 이철희 의원께서 방송하실 때의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네. 청취자분들이나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분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지금의 난제들 사드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다. 지금 이런 정책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그렇게 정책 논쟁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네. 그러나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현안을 풀어내는 게 당면 과제로 많이 부각이 돼 있잖아요. 탄핵 이후 직후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그런 문제에 집중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정책도 없어서 논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시기적으로 좀 정치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네. 저는
이제 토론이 계속 이어지면 네. 정책 논쟁도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박영선 의원이 또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안 지사 측근으로 계시는데 지지율이 25%까지 오르면 문재인 전 대표와 골든크로스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다음 주가 이 참 중요한 주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게 참의 반로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말씀하신 겁니까?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예. 현장을 다녀보면 그 다녀보시는 분들이 저희 캠프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 숫자로는 문재인 대세인데 예. 분위기는 안희정이 대세다. 네. 그래서 뭐 안방 대세와 국민 대세 이렇게 비유를 해주기도 하는데 네. 저희는 호감도가 워낙 그 차이가 많이 나게 예. 다른 후보와 차이가 많이 나게 높잖아요. 예. 거기는 모든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의 압도적인 일이고요. 네. 좀 과하게 얘기하면 남녀여소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유일한 후보인 거는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저희는 선거가 경선이 진행되면 될수록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잣대로 자리 잡을 것이고 그러면 저는 안희정 후보가 역대세로 안희정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안희정 후보가 그런 전략이 있다 그러시면 네. 충남지사의 어떤 예산 문제를 적자 기조에서 흑자 기조로 돌려놓은 뭐 여러 가지 업적, 네. 그러니까 연정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효과를 한번 이 큰 정치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책도 약간 좀 가미를 하면서 네. 차기 대선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만 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면에서 문재인 후보와 차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략적으로 좀 합리적인 공략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 네,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또 이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계속 이어지면은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분석도 있고요. 예. 뭐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 국민들이 단기간에 여러 상황을 지금 경험하셨잖아요. 네. 여러 고비를 좀 넘어오시고 있고 네. 국민들이 다 헤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렇게 막 난제가 얽히고 이렇게 이 전국이 수습이 잘 안 되고 네.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예.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마음이 또 한편으로 커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이 불안을 누군가가 좀 해소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나 이런 정서가 커지면 저는 역으로 그게 안희정에 대한 기대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안 지사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4년생입니다. 호적이 예. 좀 한 해 늦게 돼 있는데요. 예. 64년생이니까 용띠입니다. 야, 그렇군요. 네. 지금 이렇게 이 많은 분들 지지도를 이렇게 이제 뭐 다들 관심 있게 하시니까 당내 경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혹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적극 참여층 가운데서 네. 절반 이상은 이미 문재인 대표를 지지한다. 아까 숫자 말씀은 이미 저쪽으로 상당히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워낙 공관 요새 같아서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상당 부분은 뭐 상당히 견고한 지지층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그게 지지율 전체에 민주당 지지층에 또 어느 정도 부분일지는 그렇죠.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저희는 안희정 지사가 더 좋은 정권교체의 카드다. 또는 아까 이제 박영선 의원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네. 지지율이 저희 지지율과 문재인 후보 간의 지지율이 경합하는 순간 오차범위 내로 들어가게 되면 예. 본선 경쟁력이 더 있는 후보를 선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민주당 밖에 단일 후보를 낼 가능성도 점점 커져가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나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는 후보, 상대가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자는 게 예. 이 판단의 첫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기존 지지층도 예. 지지사를 바꿀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에는 다른 방송과 조금 차별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게 돌직구라 하더라도 약간 언어를 순화해서 읽어드리거든요. 질문으로.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7857번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정치 자금을 과거에 받아서 집을 사신 것 같은데 부끄럽지 않으세요? 대통령 되시기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본인의 혐의라고요. 예. 오늘 토론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했고 예. 본인은 그건 뭐 누차 사과했고 네. 또 법적 처벌도 받았고 예. 정치적으로도 대가를 충분히 치른 거죠. 네. 다만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 팩트가 안 맞는 거는 네. 집을 산 건 아니고요. 그건 이사 가기 아니고요. 전에 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융통했다가 예.
그게 조금 이제 지체되는 바람에 이제 그런 논란이 벌어진 거고요. 예. 충분히 법적 책임을 졌고 정치적으로도 대가를 치렀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 뒤에는 많은 교수들, 폴리페서라고 뭐 부르기도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많은 교수분들이나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또 몰려드는 것 같은 모습인데 안희정 지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혹시? 이분은 아니 뭐 가깝게 조언을 해주거나 예. 자기 전문 분야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메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아주 많거나 그렇진 또는 않구나. 그분들이 집단으로 단체로 모여가지고 좀 도와주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예. 되게 이분이 30년 정당 정치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만 정당만큼 정책이나 사람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렇죠. 부족한 거는 또 대통령 되면 유능한 공무원들 있잖아요. 예. 또 유능한 전문가들이 전국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다는 건 뭐라 그럴까 부인할 수는 없는데 네. 글쎄 그걸 이제 잘 뽑아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요. 예, 그래서 지도자가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사죠. 이제 사람을 보는 눈과 그렇죠. 인사지 뒤에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화제를 이제 우리 이채리 의원 개인이나 아니면은 우리 지금 안희정 지사를 돕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옮겨볼까 합니다. 우리 이채리 의원도 그렇고 우리 박영선 의원도 그렇고 김정인 전 대표하고 상당히 좀 가까우셨잖아요. 제가 김종인 대표 시절에 당직을 했어요. 예.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했는데 많이 가까워졌죠. 예. 가까워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매우 무서워하는 분 같던데 김종인 대표는. 그렇죠. 뭐 처음 볼 때는 저도 상당히 좀 무서워했죠. 예.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거침없이 하시고 네. 처음부터 이렇게 정을 표시하는 분이 아니라서 네. 처음에는 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보면 네. 상황 판단력이나 예. 사람 대하는 게 깊은 적이 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그 점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또 예. 한국 정치에서 예. 김종인 대표 전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예,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예, 만약에 안 지사가 만약에 큰 꿈을 이루신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같이 일을 하시게 초청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제 마음이야 그럴 수 있지만 예. 저는 또 인사권 후보 당사자의 마음이라 알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간단하게 네.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 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정책은 문재인 전 대표는 미루자 다 차기 정부로. 네. 안 지사의 뜻은 뭡니까? 한 지사는 지금까지 결정된 거 존중한다. 네. 그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다 합동을 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존중한다. 그 결정은 존중한다. 다만 네. 최근에 너무 서두르고 있다. 네. 정해진 절차대로 하자. 예. 환경영향 평가도 하고 네.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서둘러서 쓸데없는 비용을 치르려고 하느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요. 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존중한다. 이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이 간사지 않습니까 또? 네.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의 그 워딩을 보면 대북 정책의 모든 인내는 끝났다 이런 식이거든요.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인내가 끝났다. 미국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쓸 수 있는 수단은 다 써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압박하고 제재하는 수단도 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네. 전방위로 써야 됩니다. 그러나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대화의 방법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화를 완전히 문을 닫아놓고 예. 한쪽으로만 가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보고요. 네. 다양한 트랙, 예컨대 대화와 협상, 투트랙을 다 써야 된다고. 안희정 지사가 만약에 되시면 틸러슨 국무장관과 상대할 사람이 이미 좀 내정돼 있을까요? 어떻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많이 여쭤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 안희정 캠프의 전략총괄실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안희정 지사 캠프로 가셨죠, 그죠? 네, 예. 예,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 뭐 생각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예. 평소에 느꼈던 부분이랑 비슷해서 그 비슷한 부분이 뭡니까?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뭐 안지사가 주장하는 거랑 맞습니다. 우선은 정치라는 걸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저는 좋았고요. 예. 정치를 이렇게 싸움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공통분모를 찾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앞으로 예. 진전시키는 거, 문제를 예. 풀어내는 거, 그걸 정치라고 보는데 네. 그 정치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바꾸겠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진보는 네. 되게 좀 품이 좀 좁아요. 왜냐하면 네. 자기 옳다는 것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네. 품이 넓은 진보거든요. 예.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 품이 넓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싸가지 있는 진보다 또 품이 넓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 문재인 후보와 우리 안희정 지사를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 우리 안 지사가 좀 품이 넓다, 싸가지 있는 진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을 뭐 제가 딱 부러지게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예. 잘 전달이 안 될 때면 약간 이렇게 좀 비켜갈 수도 있는데, 네. 뭐 아주 고집스럽게 버텨내는 거 보면, 네. 아유, 정치인으로서 저래도 되나 싶을 때가 가끔 있는데. 그 선의의 발언도 좀 사과를 안 하시고 그냥 끝까지 좀 버티셨으면 오히려 더 효과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정치인이라는 게 주변의 권유를 예, 또 받아들이는 그렇죠. 것도 좋은 모습이죠. 예. 자, 지금 문재인 전 대표와 사실상 지지율 격차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큽니까? 좁혀지고 있죠. 좀 좁혀지고 있는데 네.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황권한대행 물러나면서 발표하면서 보수표가 네. 좀 안지사한테 몰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뭐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그런 흐름이 잡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선이 가까울수록 예. 경선이 이제 진행되면 점점 이제 경선 선거에 나라 들어오신 분들이 예.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를 예. 따질 거거든요. 네. 또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인데 네. 누구로 하는 게 좋은 정권 교체일까? 예컨대 비유를 하자면 안희정표 정권 교체가 있을 수 있고 예. 문재인표 정권 교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희정 지사가 제가 직접 이번에 경험을 해보니까 예. 흔히 뭐 전라도 말로 싸가지란 말 표현을 쓰는데 싸가지란 거는 결국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예. 그 태도나 자세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예. 이분은 자기랑 생각이 다를 경우에도 예. 굉장히 정중하게 또 열심히 듣고요. 네. 정중하게 대하려고 하는 태도로 시종일관 유지하고 같이 다녀보면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한결같은 태도로 이렇게 대하세요. 네. 그거는 정치인들이 가식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는 않고 네.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한다. 대하는 것 같아서 예. 좀 품이 넓고요. 또 싸가지가 있다. 저는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영선 의원이 싸가지 있는 친노는 문재인 후보 다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안희정 지사를 옆에서 보니까 요것만큼은 좀 단점인 것 같더라. 좀 고쳤으면 한다. 뭐 있습니까 혹시? 소신이 뭐 대연정 발언 때도 그랬고요. 예. 처음에 선의 발언 때도 그랬는데 예. 소신이 강하잖아요. 그 오랫동안 고민해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충분히 숙성해서 이렇게 뱉은 말이기 때문에 네. 그게 차명치 논쟁도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박영선 의원이 또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안 지사 측근으로 계시는데 지지율이 25%까지 오르면 문재인 전 대표와 골든크로스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다음 주가 이 참 중요한 주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 참의 반로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말씀하신 겁니까?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예. 현장을 다녀보면 그 다녀보시는 분들이 저희 캠프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 숫자로는 문재인 대세인데 예. 분위기는 안희정이 대세다. 네. 그래서 뭐 안방 대세와 국민 대세 이렇게 비유를 해주기도 하는데 네. 저희는 호감도가 워낙 그 차이가 많이 나게 예. 다른 후보와 차이가 많이 나게 높잖아요. 예. 거기는 모든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의 압도적인 일이고요. 네. 좀 과하게 얘기하면 남녀여소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유일한 후보인 거는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저희는 선거가 경선이 진행되면 될수록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잣대로 자리 잡을 것이고 그러면 저는 안희정 후보가 역대세론 안희정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안희정표 정권 교체가 더 기분 좋은 정권 교체로 더 의미 있는 더 좋은 정권 교체로 다가올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극복이 된다고 봅니다. 네. 방금 이제 그 안희정 지사로의 어떤 기대와 희망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그러니까 후보들 네. 이렇게 토론회를 지켜보면 우리 이철희 의원께서 방송하실 때의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네. 청취자분들이나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분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지금의 난제들 사드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다. 지금 이런 정책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그렇게 정책 논쟁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네. 그러나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현안을 풀어내는 게 당면 과제로 많이 부각이 돼 있잖아요. 탄핵 이후 직후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그런 문제에 집중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정책도 없어서 논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시기적으로 좀 정치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네. 저는 이제 토론이 계속 이어지면